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임팩트 보고서를 얘기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인재를 어떻게 고용하고,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이냐,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전력은 어떻게 쓰고 그 차가 만들어진 차가 얼마나 오래 가고, 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ESG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공장에서의 사고율이라든지, 그럼 계속 사람이 다쳐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가 100장짜리가 넘습니다. FSD가 얼마나 좋은지 어느 정도는 제가 이미 다 과거에 했던 얘기고요. 사고가 안 나야지, 뭐 비싸게 만들었어도 사고가 안 나면은 그것만큼 절약하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내가 차를 뭐 잘 만들어도 그런 차들이 사고가 빨리 나면은 자원이 소실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서스테이너블한 환경을, 쳇바퀴 있죠, 휠 돌아가는 거, 그런 거에 입각해서, 그리고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나중에 가면 물을 얼마나 쓰는지까지, 그리고 충전 환경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솔라 패널로부터 얼마나 만들어서 이걸 하는지, 트집 잡힐 수 있는 모든 거를 다각도로 분석해가지고 내가 정말 서스테이너블 하냐 안 하냐, 그 애플같이 충전기를 빼가지고 내가 친환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5만 가지를 다 입각해서 만든 임팩트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은 자동차 회사 치고는 굉장히 선구적이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점도 그냥 그대로 여기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들 몇 개를 좀 추려가지고 다 하고, FSD나 이런 거는 아마 내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100장이 넘어서. 그 전에 이제 또 뉴스는 상하이 공장이 얼마나 빨리 복구되고 있는지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원래 중국 공장들이 다 잘해서 그렇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상하이에 있는 일본 쪽, 일본계 공장은 생각보다 빨리 복구가 안 됐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빨리 복구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유독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건 로이터에서 한 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신뢰가 가죠. 그리고 이미 주당 16,900대를 거의 다 온 것으로, 물론 그건 이제 에이밍 한다 그러는데, 다른 이제 좀 더 테슬라에 좀 더 친화적인 사람들은 그거 이상으로 이미 공장 확장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하기는 이미 쉰 기간이 좀 크고, 뒤에 보면 중국 공장이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한지도 나오거든요. 이게 좀 타격이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중국이 생산을 잘 하니까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계속 베일하고 브라질에 니켈 계속 수급하는 문제들, 엄청나게 지금 계속 테슬라가 원자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진짜 미친 회사인 것 같고요. 세상 천지 어느 회사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원자재를 긁어모으는지, 물론 두 회사 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런던 마켓에서 얘기됐던 그 니켈 선물 거래 문제가 났었을 때도 얘기를 했었죠. 이 기준점들. 근데 클래스 1 그 니켈을 매일도 엄청 집중적으로, 이게 전기차 섹터가 커질 거니까요. 아직은 2만 톤 중에서 클래스 1 니켈이 이제 한 전기차에 쓰는 건 1300톤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은 생각 외로 비중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그 논문이나 예측치 보면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빨리 가야죠. 이거 빨리 안 하면요, 지금 너무 내용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름 태우는 것보다 전기차 쓰는 게 CO2를 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 여전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만드는 거 다 생각해, 그거 다 여기 다 때려 넣어서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여기 요약 같은 거 첫 번째 임팩트 있게 얘기한 거, 이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솔라 패널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데, 지금 자기들이 생산한 솔라 패널에서 나온 전기 양이 지금 전기차로 만들어서 컨섬션 한 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 전기차에서 쓸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다 그거 이상은 만들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서스테이너블한 걸 구축해 놓고 있다라는 거, 큰 환경에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잘 이걸 돌아가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거를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게, 그것만으로도 잘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사업도 그러면서 되게끔 이게 알아서 잘 굴러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전기차가 임팩트가 왜 크냐면은 미국 내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에서 미국이 전 세계 표준보다도 트랜스포테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미칠 파장이 미국 내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죠. 미국이 의외로 지금 천연가스를 많이 쓰고 셰일 혁명으로,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 있어서 혁명으로 인해서 생각외로 이 큰 에너지 낭비하는 나라가 이 미국 엄청 낭비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감축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은 여전히 테슬라의 꼴은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파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저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처적인 면에서 앞서 이미 요약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인재를 어떻게 뽑냐, 이런 것도 공개를 하더라고요. 막 1년에 300만 명 이상의 어필 컨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인재들을 확충하고 있고 인기가 이렇게 있다. 근데 다 이것도 읽어봤는데 결론은 여기 페이 웰이라고 돼 있는데 스톡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기업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주식이 상승하는 힘에 의존해서 회사가 결국은 굴러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보다도 스탁 옵션이, 이건 뭐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이 동네가 다 그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좀 더 뻥튀기하고,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이 실리콘밸리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결국 주식이 오르는 힘으로 많은 인재를 끌어모은다라는 거죠. 비록 빡세고 좀 갈아넣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나옵니다. 썰베이 옛날에 얘기했던 테슬라가 2등이고 스페이스X가 1등이라는 점. 이제 작년 썰베이에서 졸업하면 가고 싶은 기업에서, 근데 제가 좀 듣는 귀가 있어서 스페이스X가 최근 좀 더 나아졌을 것 같은데 약간 여전히 좀 빡빡한 면과 좀 잘 오르가나이즈 되지 않은 약간 스타트업적인 면이 여전히 좀 있고 쉽지 않다라는 점. 근데 어쨌든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이 선호도를 보면 포드나 GM은 17위, 20인데 약간 주식이라든지 페이에도 연관이 있다라는 게 슬슬 이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잘 주지 않을지언정 당신 샐러리가 얼마냐라고 묻는 게 여기서는 참 크게 답하기,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점.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이죠. 이게 터지면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롬 베론도 여기에 초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더하면은 훨씬 더 일론 머스크나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 다시 한번 컴펜세이션에서 주식의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거를 이걸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서스테이너블 하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이 내려가게 되면은 인플로이들이 그런 걸로 재미를 못 본다 그러면은 다 이게 다 뛰어내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투명하고,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을 보고 인재적인 측면에서조차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낀다라는 게, 테슬라가 이런 면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앞서가는 면이 있는데 그 인재적인 측면에서도 웃겼던 게 뭐냐면 여기 글래스도어 레이팅을 예를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일하기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참고로 글래스도어 레이팅에서 3점대면요 일하기가 빡빡하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2020년대까지.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여전히 4점을 못 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애플이 진짜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한때 별명이 미국의 삼성이죠. 애플이 4.2점인데 여전히 애플 주변에 들어보면 빡빡합니다. 장난이 아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못 모르는 애가 그냥 떠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건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빡빡하냐 안 빡빡하냐는 이 두 기업 다 이제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당신이 어떤 상사를 만나냐 그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한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터널 프로모션이 높다라는 거는 아직 그러니까 성장의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안에서 잘 견디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견디는 거죠. 스탁 옵션이라든지 승진의 기회가 많다라는 것들이 인재를 많이 끌어모으는 측면들. 또 하나 이런 인절, 그러니까 부상이죠.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데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라든지 그게 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를 생산할 때마다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은 ASTM이라는 스탠다드를 적용했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거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익히하는 전기차가 정말 CO2를 안 내놓냐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NEDC, WLPT 뭐 연비재는 거 최근에 이거 뭐 말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린 진짜 리얼월드 데이터를 써서 이거를 어떻게 감축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점도 여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CO2를 줄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여러 논문들이 있고 정말 다각도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라는 게 최근에 제 주제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뒤를 파면 팔수록 그러니까 계속 트집이 잡히는 건데 정말 다각도로 봐야 될 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점. 돌아와서 이런 스탠다드, 그러니까 ASTM 스탠다드를 적용한 거는 테슬라가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특히나 최초긴 하지만 이미 다른 업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2020년인 이유는 코비드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좀 약간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라고 하는데 약간 그래도 테슬라한테 유리하게 잡지 않았나. 왜냐면 딱히 그냥 대체적으로 여기는 인더스트리얼 평균적인 겁니다. 뛰어난 면들은 아주 그렇게 부각돼서 보이진 않고요. 이제 CO2 감축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내연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미 할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미국 내의 에너지 구조를 고려했을 때도 우리가 이만큼 감축한다라는 점. 그리고 모델 3나 Y를 어떤 그리드, 솔라 그리드를 쓸 건지 어떤 에너지 그리드를 쓰냐에 따라서 다 그게 다른데 뭘 해도 내가 내연기관보단 낫더라. 어떻게 해도 우린 프리우스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이랑 후랑 뭐 달라진 게 없냐? 전 거는 미국 거고 이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시스템별로 차량의 비율이라든지 전기 상태라든지 생산 상태라든지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다 들어오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난 서스테이너블하다 이겁니다. 심지어 중국도 얘기합니다. 좀 그래프가 확 올라갔죠? 그래도 내가 훨씬 더 감축을 많이 한다. 뭘 해도 따져봐라 이거죠. 다 해도 나는 카본 풋프린트를 엄청나게 낮추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서스테이너블 하다라는 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걸 얼마나 잘 버무려 놨는지 로보택시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점들 그리고 여기 또 포르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자꾸 포르쉐를 언급하기 싫은데 프리우스랑 포르쉐 퍼포먼스는 내가 포르쉐보다 평균적으로 낫죠 테슬라가. 근데 효율은 프리우스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대단한 회사고 그리고 공장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짓는 게 원가도 다운시키는 면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지만 효율을 증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간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덜 쓰니까요. 그게 프레몬트에 비해서 지금 상하이 공장이 중국도 그렇게 아직 친환경적인 면이 없죠. 그러니까 좀 더 확대된 친환경으로 봐도 중국 내에서도 이미 미국 공장보다도 이걸 감축했다라는 점,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박스형 지금 솔라 패널 엄청 깔고 있는 점, 이 하나에 그러면 발전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논문이나 여러 기사들, 좀 분석적인 과학적인 기사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걸 원가를 절감하고 대량 생산하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환경을 위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확장해서 이 보고서를 쓴 겁니다. 인재를 어떻게 고용하는 것까지 해서 그 공장에서 이제 사람이 다치냐 안 다치냐까지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따져서 만든 보고서일 때 이게 100장이 넘어서 자 4680 역시도 이게 원가나 퍼포먼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풋프린트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회사인 게 이게 결국 회사를 또 한번 관통하는 주제이지 않을까. 내가 프리우스보다 효율적인데
성능을 전혀 희생시키지 않았다라는 점, 퍼포먼스는 포르쉐보다 낫다라는 점.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근데 너무 제가 칭찬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인재들은 갈려 나간다. 그걸 참고 있는 거는 주식 상승이라는 점. 그게 아니면은 다 뛰어내린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몇 마일입니까 도대체? thousands 마일이니까 20만 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32만 킬로인데 거기까지 달려도 리텐션 레이시,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차를 오래 쓸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그 물건이 홀라당 날아가 버리면 서스테이너블 한 게 아닌데 충분히 그거 다 된다라는 점. 아직도 배터리 가는데 돈이 많이 드느냐, 오래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간혹 계속 또 댓글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전기차들이 그런 편이고 유독 테슬라가 더 효율적인 거는 맞습니다. 충전에 있어서 그린하우스 에미션에도 스코프 1, 2, 3 별의별 걸로, 그러니까 다각도로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뭐 알면 좋지만 이미 비판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이거는 디펜스를 해놨다. 충전에 있어서. 그리고 슈퍼차저가 어떻게 디플로이 되는지까지도 다 어느 정도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에 지금 디젤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폴루션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기차 많이 타면 이런 것들 다 없어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고 이게 친환경적이고, 세미 트럭이 만약에 많이 생산되면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니콜라 계속 하는 것 같지만 대량 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짝 언급하면은 니콜라 얘기도 할까 하다가 비판이 많으니까요. 근데 아직 그렇게 어느 정도 레벨에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죠. 4680이 잘 되면은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미국 내에서 클래스 A 트럭이 1% 조금 넘는데 뿜어내는 에미션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게 되면은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물을 낭비하는,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물을 쓰는 것도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일단 전 세계 1등은 아마 기가 베를린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이 BMW입니다. 도대체 독일은 얼마나 이걸 쥐어짜는 겁니까? 그 나라의 어떤 법적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BMW가 2등이지 않습니까? 현재 BMW가 물 쓰는 양이 기가 텍사스보다 적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기가 텍사스는 완벽히 돌고 있지 않죠. 근데 2021년 테슬라가 쓰는 것보다 BMW가 적네요. 물론 뒤에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GM보다는 테슬라가 월등히 적습니다. 근데 그 독일의 그 깐깐함이 여기서 좀 느껴지긴 합니다. 왜 기가 베를린이 승인이 늦어졌는지가, 이미 현재 BMW가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또 서스테이너블한 것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다른 회사들을 어떻게 좀 지켜세우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읽다 보면은 테슬라가 그냥 테슬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스테이너블 하냐, 친환경 하는 게 잘 알아서 굴러가고 어떤 자원의 쇼티지나 이런 것들에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인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걸 비즈니스적으로 잘 만들어서 돈을 잘 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너십도 나오거든요. The cost of ownership. BMW 3보다는 테슬라 모델 3가 월등히, 그러니까 동일 퍼포먼스를 비교했을 때 아마 3의 이제 레어 휠 드라이브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업프론트로는 장난이 아닌데 워낙 효율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차 가격이 더 올랐죠. 이거는 아마 데이터가, 이걸 만들 당시는 2021년이니까 지금 차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게 또 맞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보험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험 얘기도 사고랑 연결돼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것과, 토요타 캠리가 장난 아니게 생각보다 이게 참 토요타가 잘 만든다라는 것도 여기서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성능이 포르쉐 같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토요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여기서도 한 표를 주고 싶긴 하지만, 토요타도 얼마나 이걸 참 차를 내연기관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여지가 여기서 토탈 커스텀 오너십에서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모델 Y 타고 뉴욕에서 키웨스트까지 플로리다를 뭐 한 3번 갔다 오고, 야 이게 효율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좀 안 좋긴 하겠지만, 근데 뭐 비행기라든지 다른 것도 덜 타게 되는 면들, 혹은 개인의 행복을 또 증진시킨다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다각도로 봐야겠죠. 저만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더 멀리 많이 이렇게 주행을 많이 하더라. 이거를 이제 메인 비에이클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뭐 요 정도 느는 거는 워낙 효율이 좋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FSD 베타에 대한 것들은 이 보고서에 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내일 얘기하고요. 10.12가 이번 주말에 뿌려질 줄 알았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 타임, 디버깅과 이런 이슈 때문에 코드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더 늦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더 복잡한 인터섹션과 더 헤비 트래픽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엄청난 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모델 S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뒤에 내일 얘기할 걸 미리 예고를 하면은 사고율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서스테이너블한 관점에서 보여질 수 있고, 그게 이런 트렌드면은 10배 이상 이건 계속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차량의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개 댓글 달았던 것들이 이미 제가 전에 설명한 것들에 좀 녹아져 있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